평소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 원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의 원생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 하단의 노란색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등록일자 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급 변경이 필요하시면 또 역시나 수정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는데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쌤톡의 그 생일 알림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06년 3월 17일이고요. 그리고 성별은 남자고 역시 뭐 여자일 경우에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우선 입력을 하는데 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면 당연히 중복돼서 못 쓴다라고 나옵니다. 자, 교사일 경우에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번호로 알림을 받을 전화번호를 쓰도록 하고요. 중복되지 않고 자 엄마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이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하실 때 그 혹시나 다자녀 경우에 그 이 엄마 닉네임을 그 아이 이름까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아마 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원생 핸드폰 번호인데요. 원생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쌤톡 앱을 원생용 쌤톡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원생 출입증을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원생의 그 휴대폰 보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낮을 경우에는 또 아이들끼리 또 휴대폰에 대해서 서로 또 그 학부모를 독촉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원생 휴대폰 번호까지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결 알림은 당연히 하겠죠. 하기 위해서 쌤톡을 쓰는 거고 급식 여부는 일반 학원은 상관이 없고 저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출입증에 붙을 사진을 첨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자면 자 그 교사의 경우에 그 쌤톡 뒤늦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될 때는 교사이면서 원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설정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을 댈 필요는 아마 없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원생 등록이 됐고요. 정수찬 아동이 등록이 됐고 원생 핸드폰 번호, 학부모 전화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학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결 알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급식도 당연히 하는 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녀의 이 원생에 대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원생 핸드폰 번호 역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저 시스템 관리자다 보니까 출결 알림이라든지 급식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급 변동이 있을 때 이 학급 추가를 통해서 그 원생의 학급을 추가도 시킬 수가 있고 X 버튼을 눌러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이 그 원생 정보를 가지고 교사 출결 관리용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사 출결 관리용으로 쓴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면 전체 원생 인원수에서 교사 인원수를 제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용도는 아니니까. 원생이 교육시설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결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동안의 출결 현황이 출석부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출석부 데이터가 남겨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퇴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결을 선택하게 되면 종결 일자가 오늘이면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종결 일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 종결 일자를 수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결일자를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바로 원생 리스트에서 원생이 종결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원생 리스트에 가보면 이 원생 리스트가 바로 제외가 됩니다. 자, 방금 그 설명을 위해서 등록했던 정수찬이라는 원생을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삭제돼서 리스트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원생을 복구를 시켜서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생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정수찬이가 현재 종결 상태로 지금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검색을 해서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수정해서 상태를 다시 제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다시 원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된 거고요. 자, 이 원생이 지금 현재 출입증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입증을 뽑아야 되니까 출입증 메뉴로 가보면 정수찬이란 원생의 출입증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인쇄를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생 관련되는 설명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수납관리 기능입니다. 수납관리 기능은 별도로 추가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기능을 시스템에서 추가를 해드립니다. 잠깐 정지를 해놓고 제가 그 수납관리 기능을 추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자, 사용자 관리에 신규를 가보면 아까 안 보이던 원비 관련되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비 수납일을 날짜를 한 달 중에 어느 특정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비도 금액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알림을 하루 전에 할 건지 이틀 전에 할 건지 3일 전에 할 건지 당일에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매달 정해져 있는 날짜에 해당 금액을 학부모에게 알림을 합니다. 물론 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역시 그 기능이 추가되면 원비 항목이 생기고요. 수정에 들어가 보면 원비 수납 일자, 금액, 알림 횟수 등을 일자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원비 수납 관련되는 기능은 그 일반 교사 레벨로는 들어가더라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경우에만 로그인을 했을 때 원비 수납 일자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수납 관리라든지 주요 일정에 갔을 때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원생 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